반갑습니다. 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2023년 상시 1회 엑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은 보통 기본 작업 1번 또는 2번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시트 이름을 항상 잘 보고 작업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는 고급 필터가 될 거고,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세 번째는 페이지 레이아웃 아니면 시트 또는 문서 보호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고급 필터는 눈으로 보세요. 필터 작업을 할 건데, 이 영역에서 제목 포함이죠. 이 전체 영역에서 조건이 일단 뭔지를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월 납입액이 상위 5위 이내이면서, 이면서 엔드죠. 엔드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첫 번째 함수가 엔드 아니면 오화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엔드 아니면 오화. 그래서 이면서 이고 그러면 엔드. 이거나 또는 그러면 오화라고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위 5위 이내라는 건 다섯 번째로 큰 값이 있죠. 그죠?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제일 큰 값부터 다섯 번째 큰 값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지를 이용해서 상위 5위 값을 찾고요. 걔보다 상위 5위 이내라는 건 1, 2, 3, 4, 5라는 뜻이잖아.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상위 5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정이에요. 상위 4위는 이거보다 커야 되잖아. 그죠? 1위도 이거보다 당연히 커야 돼요. 그래서 상위 5위 이내라는 건 라지 값을 찾아서 월납이 기획이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상위 5위 이내가 될 거죠. 1, 2, 3, 4, 5등까지 상위 다섯 번째 큰 값을 찾겠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대출 날짜에서 뭘 뽑는다 그랬습니까? 연도를 뽑아서 그 연도의 값이 2021년 이후라 그랬습니다. 날짜인 경우에 이후는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예요. 이전은 작거나 같다. 보통 명시를 많이 해주는데 특별한 명시가 없을 때 크거나 같다가 이후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중에서 얘들만 뽑으라 그랬어요. 이것만. 이거는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면 된다 그랬죠. 조건을 이 영역에, 결과는 이 영역에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요. 뭐가 조건인지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난 다음에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건을 A34부터 하자 그랬죠. 제목은 뭘로 적는다 그랬습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우리가 넣는다 그랬죠. 딴 거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뭐는 되면 안 된다. 이거랑 똑같은 제목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랑 똑같은 제목을 제외한 어떤 제목이나 글자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어요. 자, 밑에 함수가 들어갈 란에, 자, 이꼴 첫 번째 조건이 두 개니까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and. 손으로 써도 되고요. 함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위에 보이죠? fx 함수 삽입 마법사 창을 눌러주면 인수창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으면 밑에 오른 설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월 납입액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월 납입액 얘죠. 고급 필터는 혼합 참조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면 상대, 여러 개면 절대입니다. 자, 얘가 5위 이내라는 건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상위 5위 값을 찾아야 돼. 이 월납입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함수로 찾는다 그랬습니까? 라지로 찾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에서 함수 마법사를 중첩할 때는 여기 이름 상자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여기 있으면 찾고요. 없으면 추가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누가 월 납입액 전체 여러 칸이니까 얘는 변하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입니다. 몇 번째로 큰 거를 찾을 거냐? 다섯 번째. 그래서 요 값이 5등 값이에요.
보이죠? 이 값이 있어. 이 5등 값보다 더 큰 값, 즉 1, 2, 3, 4, 5까지 포함하는 값.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엔드로 돌아가 볼까요? 함수 마법사 창을 돌릴 때는 위에 수식 입력줄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 이름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연도를 구해줘야 돼요. 대출 1에서 연도, 이어 함수가 되겠죠. 여기 없다 그러면 추가로 가서 찾으면 됩니다. 대출 날짜를 찾아서 첫 번째 데이터 보이죠? 엔드로 돌아오세요. 이 값이 2021년 이후라 그랬습니다. 요렇게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면은 해당되는 결과를 띄우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첫 번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지금 틀렸다는 뜻인데 뭐가 나오든 상관없죠. 확인하고요. 자, 결과가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고급 필터 작업을 하려면 요 표 데이터 전체가 목록의 범위가 되는 거고 요 두 칸이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A37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록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잡고요. 목록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잡고요. 자, 데이터의 고급 필터로 가서 꼭 확인해야 될 거. 내가 범위 지정한 게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 반짝이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간혹 시험장에서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얘를 치우고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두 칸이 될 거고요. 복사 위치 결과는 A37이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레코드를 하나만 하라는 말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죠. 자, 확인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나왔는데 이렇게만 나왔어. 데이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제목만 나왔다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그럼 조건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얘는 삭제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건 수정하고요. 다시 고급 필터로 들어가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이 상태가 끝이 아니죠. 대출일과 고객명, 대출지점, 월 납입액만 순서대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볼게요. 대출일 그대로, 고객명 그대로, 대출지점은 그대로, 월 납입액 그대로. 필요 없는 건 요렇게가 필요 없죠. 삭제를 하고요. 왼쪽으로 밀어주면은 요 순서가 그대로 맞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요 제목을 먼저 띄워놓고요. 복사 결과 위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필터 설정이 끝났다 그러면 그대로 저장은 습관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급 필터였고요.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자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도 and 또는 or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지 말고 여기 빈칸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빈칸 아무 때나 여기 함수를 넣고 난 다음에 그걸 잘라서 조건부 서식에 가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뭐라 그랬냐면 조건부 서식은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범위가 제목이 빠져요. 보이죠? 제목이 빠집니다. A2부터가 아니라 3번지부터예요.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대출 지점은 기준으로, 대출 지점을 기준으로 서울 또는 경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 둘이는 오화로 묶어야 돼. 오화로 묶어야 돼요. 이면서 얘 둘이는 오화인데 이거랑 고객명은 요렇게는 and로 묶어야 되죠. 그죠? 그럼 누가 먼저 나와야 돼? and 안에 오와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요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저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요. 고객명의 성을 뽑겠다는 건 고객명의 왼쪽 끝에서 한 글자를 뽑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돼? left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nd, or, left라는 함수를 포함을 할 겁니다. 자, 빈칸 아무 때나 클릭을 해놓고요.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and부터. 자, 띄워놓고요. 두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조건은 and인데 첫 번째 조건이
대출 지점이 서울 또는 경기예요. 손으로 써도 돼요.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오화가 들어와줘야 돼. 함수에 익숙한 사람들은 손으로 쓰고요. 초보인 경우들은 저렇게 마법사창을 띄우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누가? 대출 지점이 첫 번째 데이터 기준으로 작업할 건데, 자, 눈으로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조건부 서식에 마지막을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식을 이용하라는 말 보이죠? 조건부 서식인데 수식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혼합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어요. 혼합참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지점의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C3이거든요. 그 다음 자리는 C4, C5 세로 방향으로 바뀌어. 그 말은 누가 고정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C. 얘는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달러. 10명 앞에는 달러, 행번호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지만 현재 조건부 서식을 작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출 지점을 선택해 놓고요. 자, F4 눌러서 달러 C3으로 바꿔줘야 돼. 보이죠? 이게 같으냐? 처음에 누구랑 같으라 그랬습니까? 서울. 얘랑 두 번째 똑같아요. 대출 지점이 이번에는 경기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이 오화로 묶였어요. 대출 지점이 서울 또는 경기 묶인 거 보이죠? 그 상태에서 AND로 들어오면 요게 전체가 묶여서 첫 번째 대출 지점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고객명에서 첫 번째 글자를 빼야 돼. 레프트가 필요하겠죠? 레프트 고객명 역시 열 고정이 됩니다. 고객명에 글자 하나를 뽑을 거예요. AND로 돌아와서 이게 끝이 아니죠. 보이죠? 에러 뜬 거.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김과 같아야 돼. 자, 요렇게 조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쓰건 마법사를 쓰건 관계없이 요렇게 해서 먼저 빈칸에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조건부 서식에서 작업하려면 여러분들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먼저 해놓고 가는 게 편합니다. 전체를 잘라서 요 커서 깜빡이면 안 되죠. 자, 엔터 빠져나와서요. 범위가 A3에서 H30입니다. 제목이 빠진다는 거 신경을 써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이 범위를 잘 봐줘야 됩니다. 자, 홈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선택해 놓고요. 붙이세요. 됐죠? 이때 글꼴은 기울임, 색깔은 표준 녹색 하자 그랬습니다. 기울임, 색깔은 이거는 테마색 밑에 게 표준이죠. 표준 녹색. 이렇게 만들자는 뜻이죠.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의 현재 범위 그대로 규칙 관리로 가서 얘를 수정하거나 얘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지 무조건 새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대로 저장. 2번 끝났죠. 그러면 5점, 5점 현재까지는 10점이 되겠죠. 세 번째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요 페이지 설정 옵션 단추 눌러서 요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작업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자,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인쇄될 내용이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백에 있죠.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됐습니다. 인쇄 영역은 시트에 있다 그랬어요. 시트에 손으로 이대로 적어도 돼요. A 땡땡 H30 적어도 되고 범위를 잡아도 됩니다. 해당되는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페이지 내용이 120% 확대 여기죠. 비율을 120으로 적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단, 매 페이지 상단은 머리글이죠. 머리글이라고 돼 있어. 오른쪽 구역에 날짜를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 편집. 오른쪽 구역에
날짜를 찾으세요. 날짜. 자, 요렇게 날짜를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끝이죠? 굳이 미리 보기 안 해도 되고요. 확인 들어가면 될 거고,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보기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인쇄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안 간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분석 작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이죠. 부분 점수 없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알죠? 전체적으로 10점인데 꼼꼼하게 하나라도 빠진 게 없이 작업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피벗 테이블 원본에서 해야 됩니까? 외부 데이터에서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라는 말 있으면 딱 그거를 지켜줘야 돼. 뭐 하자 그랬어? 외부 데이터 하자 그랬기 때문에 얘는 외부 데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파일의 테이블을 찾아서 얘만 갖고 오자 그랬어. 다른 거 다 들고 오면 안 돼요. 알죠? 다른 거 다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들고 와줘야 돼요. 자,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가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시험 칠 때는 C 드라이브에 엑셀은 OA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낼 거예요. 자, 원하는 위치를 찾아갑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파일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요. 대출 관리라는 파일을 찾아낼 겁니다. 대출 정보를 열어서 기간과 순서대로 기간, 대출 금액, 대출 지점 하나, 둘, 세 개만 갖고 오라 그랬죠. 다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거. 자, 다음 조건 없고요. 정렬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끝을 낼 건데 피벗 테이블로 만들 건데 피벗 테이블 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A2번지죠. 그럼 기존 현재 워크시트의 A2번지 이 그림을 보고 A2번지를 선택해 놓고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로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자, 보고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거를 제일 먼저 지키자 그랬어. 레이아웃을 뭘로 시키자 그랬습니까? 테이블로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 개요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테이블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저걸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기간이라는 값이 있어. 왼쪽에 들어와 있는 게 행,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열인데 열이 지금 없죠. 보이죠? 기간이 행이에요. 값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끌어다 놓을 걸까요? 자, 기간을 행으로. 기간이 들어왔어요. 대출 지점의 개수가 먼저, 금액의 평균이 나중에. 값필드 설정해서 함수를 평균으로 바꿨어. 자, 그런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모양이 달라요. 보이죠? 모양이 달라. 얘는 이렇게 기간 옆에 값이라고 있고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죠? 요 기간에 종속돼서 내려와 있거든요. 이걸 모양을 맞춰 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있어요. 값에 두 개 이상의 필드가 들어오면 자,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걸 기간 밑으로 끌어내려세요. 그러면 모양이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자, 요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간을 그룹하자 그랬습니다. 1에서 12까지, 13에서 24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60입니다. 첫 번째 값은 1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 값은 60이죠.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12씩 증가하고 있죠. 기간 데이터 아무거나 저는 첫 번째 걸로 했는데 두 번째 해도 돼요. 자, 데이터 한 개를 선택해 놓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가서 첫 번째 시작 값은 1.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면 여기 체크가 없어집니다. 끝값은 60.
12씩 증가를 해줘야 되죠. 요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이죠? 대출 금액은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요렇게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오게끔 한다 그랬습니다. 대출 금액은 값필드 설정해서 표시 형식 회계에서 기호는 없잖아. 그죠? 기호는 없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쉼표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밝게에서 8번. 됐죠? 스타일 옵션을 찾아서 행머리, 열머리, 줄무늬행, 행머리, 열머리, 줄무늬행. 끝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얘랑 모양을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사이즈가 요 크기가 요 글자의 크기만큼 얘가 이렇게 커져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걸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얘를 늘려주세요. 늘려주면 나머지는 손 안 대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랑 똑같이 나타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요 안에 클릭을 한 상태보다는 밖에 클릭을 한번 하고 여기 목록창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장 누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도 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처럼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건 요걸 그대로 지켰을 때 이 그림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 없는 건 그림을 보고 참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입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뭐 하자 그랬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자 그랬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 이 영역에, 요 영역이죠. 12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자, 12의 배수라는 건 12로 나누어서 얘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뭐인 겁니까? 0인 거죠.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함수를 쓰라는 지금 말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12의 배수라는 건 어떤 숫자를 나누기 12를 했을 때 목 말고요. 목 말고 뭘 찾아야 돼?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 나머지가 뭐하고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0과 같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뭐였냐면은 mod란 함수가 있었죠. mod란 함수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가도 되고 빈칸 아무 때나 함수 먼저 작업해서 들어가는 게 편하죠. 자, equal mod 누가? D8에서 14 데이터 이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칸 한 칸을 기준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얘를 12로 나눌 거예요. 끝. 확인. 그럼 얘가 지금 12의 매수니까 나머지는 0이라고 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가 12의 배수와 같으냐 물어보려면 저렇게 만든 나머지가 0과 같으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아까 0이었으니까 true라고 나오죠. 요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걸 잘라낼 겁니다. 자, 잘라서요. 유효성 검사는 D8에서 D14 하자 그랬거든요. 자, 이만큼 범위를 잡아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로 가서요. 함수가 들어갈 때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알죠? 자, 수식에다가 이렇게 놔줄 겁니다. 자, 이때 모두 D8 대신에 D8 자리에 D8에서 땡땡 D14에도 상관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근데 함수는 주로 한 개만 갖고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넣고 난 다음에 설명 메시지 넣으라는 말은 없고요. 오류 메시지를 넣으라는 말이 있죠. 자, 오류 메시지는 자, 중지 X 보이죠? 제목에 입력 오류. 메시지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저렇게 글자를 길게 넣을 때는 이렇게 오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거 하라는 말 없죠? 확인. 자, 요렇게 만들어줘서 진짜 오타가 있을 때 메시지 나타나는지, 자, 첫 번째 10입니다. 기억하고요. 틀린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이 뜨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보이죠? 맞구나. 취소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효성 검사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어디에? 이 영역에. 이 영역에 납입 횟수와 이자의 반영 이율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이 영역이라 그래서 이것만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표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가로 방향이 행이죠. 행이 누구예요? 이자예요. 세로 방향이 열이죠. 열이 납입 횟수입니다. 요게 바뀔 때 요 자리에 미래 가치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행과 열이 만나는 이 자리에 실제 수식이 들어와야 돼. 지금 여기 보면 이자와 금액과 납입 횟수를 가지고 미래 가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함수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복사해서 넣는 것보다는 연결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행과 열이 만나는 자리에 연결은 수식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꼴 이렇게 엔터. 똑같은 값이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가 설정돼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자, 가로가 행이라 그랬습니다. 가로는 이자죠. 이자는 요 자리에 이 데이터가 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열은 납입 횟수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죠. 데이터표라고 부릅니다. 이거 전체가 완료가 되었을 때 10점입니다. 그대로 저장 눌러주면 될 거고요. 자, 분석 작업을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건 기타 작업입니다. 자, 기타 작업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건 요 표 안 말고요. 밖이나 저는 A1번지에 클릭해 놓고 작업하자 그랬죠. 그래야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A1번지 아니면 아무 때나 빈칸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자, 개발 도구 메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파일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옵션으로 가서 리본에 개발 도구가 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 줘야 될 거,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엑셀 화면을 먼저 띄워보고요. 개발 도구 메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매크로 보안이 네 번째가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해줍니다. 자, 빈칸에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매크로 기록으로 갈 건데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입니다. 서식 적용 확인. 자, 매크로 지금 녹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누구를 갖고 할 거냐면 G3에서 G22를 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자, 범위를 지정해 놓고요. 자, 이때 주의할 거,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칸을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누르는 건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코드가 달라져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줘야 이 범위를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자, 사용자 표시 형식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자, 뭘 하자 그랬냐면 이 대여기간이 30 이상이면 조건이죠. 파란색으로 그냥 숫자를 화면에 표시를 할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자홍이라는 색깔로 요 글자를 표시하자 그랬어요. 그 외에는 숫자만. 그런데 0일 때는 0을 표시하자 그랬기 때문에 샵 말고 숫자를 0으로써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과 색깔 둘 중에 뭘 써도 관계는 없는데 습관적으로 저는 조건을 먼저 씁니다. 여러분들은 색깔을 먼저 적어도 돼요. 첫 번째 조건 30 이상이냐 물었어. 30 이상이면 숫자를 무슨 색깔로 나타내라 그랬습니까? 파랑으로 나타내자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그냥 숫자를 표시를 하면 돼요. 30 이상이면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색깔이 자홍이라 그랬습니다. 자홍이라는 색깔로 요 글자를 나타내자 그랬죠. 자, 다음 편에 특수문자는 미음 누르고 한자.
찾아내고요. 한 칸 띄운 거 보이죠? 소장이라고 썼어요. 그 외에는 그냥 0으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문자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세미콜론 하나 더가 들어갈 건데 얘는 문자가 지금 없잖아. 그 외에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문자는 그냥 제외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범위 해제하고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록 중지 눌러줘도 됩니다. 자, 기록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 도형을 I2에서 3에 먼저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으면 내가 어디에 그려야 될지 혼돈되지 않겠죠. 자,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빗면이라는 걸 찾아서 무슨 키 누르고 그려야 됩니까? Alt 키를 누르고 그리고요. 도형은 매크로 지정창에 바로 안 뜹니다. 글자를 서식 적용이라고 쓸 거예요. 글자 쓰고 엔터 누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글자를 쓰고요.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연결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A1이나 빈칸에 클릭해 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로 서식 해제를 만들 겁니다. 어디를? 같은 영역을. 이 영역을 표시 형식을 일반 오른쪽 버튼 셀 서식해도 되고 홈에 여기서 일반 해줘도 돼요. 관계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끝을 낼 겁니다. 기록 중지. 도형을 I5에서 6에 똑같이 빗면을 만들 거예요. 그릴 때는 Alt 누르고 이 글자를 서식 해제로 쓴다 그랬습니다. 서식 해제라고 쓰고요.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해서 서식 해제를 연결해 주면 되죠. 자, 아무 때나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보이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장할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저장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저장해도 돼요. 얘는 관계없어. 매크로는 뭘 보냐면 코드를 보고 비슷한 거를 체크를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눌러주고요. 기타 작업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은 차트 얘 지우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순서대로 동그라미 1, 2, 3, 4, 5 그대로 했을 때 딱 요렇게 나올 거예요. 단 색깔이 바뀌는 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전동 칫솔 요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뭔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체크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에요. 뭔가를 표시하지 말아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제거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표시하지 않는다는 그냥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자, 전동 칫솔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건 건드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행렬 전환을 해서 전동 칫솔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 돌아갑니다. 그러면 색깔이 지금 바뀌죠? 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정상입니다. 색깔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차트의 제목과 가로 세로축 제목을 만들 겁니다. 보이지요? 요거 플러스 기호 2010 버전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 사이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차트 제목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삼각형 눌러서 차트 위로 표시를 딱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제목은 기본 가로축과 기본 세로축 두 개를 작업을 할 겁니다. 플러스 한 번 더 눌러주면 사라질 거예요. 자, 차트 제목에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판매 현황.
축의 제목은 제품명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제품명이라고 넣고요. 가로축 제목은 금액이라고 넣겠습니다. 순서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넣었어요. 세 번째, 가로축의 단위가 보이죠? 요 빼기가 0이거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이 90만, 30만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값이 거꾸로 순서가 바뀌었잖아. 원래 0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로축의 축 서식으로 가서 최소는 0, 최대는 90만. 똑같죠? 건들 필요 없잖아요. 주 단위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30만. 그리고 값을 거꾸로 뒤집을 겁니다. 그래야 얘랑 동일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번째, 백화점 계열만, 백화점 계열을 찾아서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 백화점이라고 뜨면 오른쪽 버튼 레이블을 추가를 할 건데, 이 레이블 값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레이블을 선택해서 레이블 서식에서 안쪽 끝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래야 안으로 들어와요. 보이죠? 레이블의 위치 서식을 바꿀 겁니다. 다섯 번째, 얘가 범례죠. 범례 도형 스타일을 주자고 했습니다.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강한 효과 검정 어둡게 1번. 정확한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거고요. 차트 영역에 테두리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도 되고요. 위에 서식의 윤곽선에 색깔을 파랑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다른 거는 관계없이 요거 색깔 틀리는 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기타 작업 2번이었습니다. 기타 작업 3번으로 넘어올게요. 그대로 저장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기타 작업 3번은 2번 뺀다 그랬죠. 1번과 3번을 할 건데 거의 매번 나오는 게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매출 등록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은 제품명 CMB 제품명 컴보 상자죠. 여기에 범위가 아니라 얘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죠. 내가 추가하는 건 add 아이템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딱 눌러 놓고요.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매출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가 뜹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넣어주면 되죠. 누구를 띄우라 그랬습니까? 매출 등록을. 폼 이름을 정확하게 썼으면 점 찍었을 때 저렇게 보여야 돼요. 자, 쇼. 얘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여기 탐색창에서 찾을 거예요. 얘가 없으면 보기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폼에서 매출 등록을 찾아서요. 자, 더블 클릭 폼 창을 딱 떼어 놓고요. 위에 보이죠? 코드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사용자 폼 클릭이라고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고친다 그랬어요. 얘는 지워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됩니다. 자, 뭐하라 그랬냐면 CMB 제품명이라는 거에 범위를 넣을 때는 로우 소스가 되는 거고, 내가 값을 하나씩 입력할 때는 add 아이템이 될 건데, 로우 소스는 이꼴이 있고요. add 아이템은 이꼴이 없습니다. 한 칸 띄우고요. 값만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값 뭘로 넣는다 그랬습니까? 세탁기. 자, 하나 넣었죠. 그럼 이제 이게 반복이 돼요. 복사해서 붙여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냉장고. 세 번째는 건조기.
세척기, 세척기. 마지막으로 인덕션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세요. 위에 보이죠? 현재 비주얼 베이직 창에서 여기 디자인 모드라는 게 눌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불을 끄고요. 요 초록 색깔 삼각형 폼 실행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폼이 보여야 되고, 눌렀을 때 요렇게 보여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뜨는데 주로 어디서 뜨냐면 여기 에러가 딱 떠요. 여기 에러가 뜬다는 건 얘가 문제가 있어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저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에러가 뜨는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요. 시험장에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에러가 뜨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실행하지 말고 코드만 그대로 맞으면 채점은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시험 친 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예요. 1번. 끝났죠? 2번은 빼고요. 자, 3번. 폼의 종료 단추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지금 유저 폼 상태거든요. 여기서 CMD 종료를 찾아서 얘를 클릭을 하면 뭘 하라 그랬냐면 폼을 먼저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A1셀에 글꼴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폼을 종료하는 게 뭐였습니까? unload me.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A1셀에 앞뒤로 대괄호 들어갑니다. 점 글꼴 폰트 이름 이 공서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했을 때 자, 지금 화면상에서 이 상태에서 볼게요. A1셀이 이거잖아. 홈에 보면 얘는 지금 맑은 고딕 상태예요.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실행해도 되고 요거 눌러서 실행해도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종료를 딱 눌렀어요. 얘가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궁서체로 바뀌어 있다는 거 보이죠? 저걸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코드창 닫고 그대로 저장 눌러주면 되겠죠. 요렇게 기타 작업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 작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최소 25분에서 최대 30분이 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저걸 무조건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먼저 읽어보세요.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쉬울 것 같은 문제를 먼저 뽑아줍니다. 그거부터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를 푸는데 3분에서 4분 이상 계속 푸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포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고요. 문제를 읽어보고 쉬운 걸 골라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번을 포기하지 말자 그랬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번 이걸 포기하지 말고요. 익숙한 사람들은 얘부터 푸세요.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푸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뭘 하자 그랬냐면 표 1에서 고객 등급과 대출액과 대출 기간이 있고요. 표 2가 이렇게 있거든요. 고객 등급별 그리고 여기 지금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위에 보이죠? 수식 입력줄에 이런 것들은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 500만이죠. 1000만, 5천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에서 들어와 있는 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자리에 대출 수수료를 구할 거예요. 근데 대출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더하기 고객 등급별 매출액 수수료 되겠습니다. 자, 기본 수수료라는 건 여기 있어. 조건을 맞으면 이거, 틀리면 이거, if예요. 그죠? 기본 대출료는 이건데 고객 등급 및 매출별 수수료가 이 표 2예요. 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데이터,
요 값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걸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함수를 이걸 갖고 쓰자 그랬어요. if match vlookup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기본 수수료 이걸 구하기 위해서 if가 필요해요. 그죠? 구하기 위해서 if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더하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vlookup은 이 등급을 가지고 이 고객 등급이라는 걸 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자 제목이 위에 데이터가 아래니까 vlookup이겠죠. 찾을 건데 매치는 왜 필요하느냐? 자 일반일 때, 최우수일 때, 최우수일 때 얘를 갖고 찾을 거예요. 그럼 일반이면은 요 줄이잖아. 이 줄에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중에 누구냐? 0 이상 500만 미만이면 요거. 아니면 이렇게. 요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f는 기본 수수료 때문에 고객 등급 및 매출액별 수수료는 vlookup과 매치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출 수수료에 자, equal if부터 들어갑니다. 마법사 창 띄워놓고요. 자, 문제 보세요. 누가? 대출 기간이 여기 개월 붙어 있는 거는 서식이죠. 얘는 그냥 18입니다. 기본값으로 숫자예요. 얘가 20 미만이면 미만은 작죠. 맞으면 50을 줄 거예요. 50. 아니면 20 이상이라는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 20이 아니니까 20 이상인데 60 미만은 물어보면 되죠. 그럼 또 if가 나와야 되니까 이름 상자에서 if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기간이 60 미만이면 100을 주자 그랬습니다. 그 외는 150이에요. 확인 누르고 더하기 가도 되고요. 여기서 더하기 가도 돼요. 자, 확인을 딱 눌렀어.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건 기본 수수료거든요. 여기에서 더하기. 이제 등급별 매출액별 수수료를 찾아야 되는데 무슨 함수로 찾겠다는 뜻입니까? vlookup으로 찾을 거예요. 자, vlookup으로 찾을 건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걸 갖고 찾아야 되겠죠. 얘를 갖고 어디에서 표 2번 여기에서 찾을 겁니다. 절대 참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지 비슷한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될 건데 자, 눈으로 봅니다. 뭘 신경을 써줘야 되냐면 칼럼 인덱스 여기서 등급이 첫 번째 칸이고요. 얘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칸이거든요. 그럼 저거를 뭘 갖고 찾을 거냐면 요걸 가지고 매치 값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요거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값 자체에서 요 대출액이 얼만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럼을 찾을 때 매치 함수를 써야 돼요. 자, 매치 함수를 쓸 건데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매치를 쓸 건데 내가 찾는 값은 이거예요. 대출액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면 요거 아니죠. 여기에서 찾아야 돼. 여기에서 절대 참조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세요. 얘는 오름차순이죠. 정확하게 이 대출액 금액과 똑같은 게 없잖아.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으면 0, 내림이면 마이너스 1, 오름이면 1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이에요. 보이죠? 저렇게 표현이 된 상태에서 자, vlookup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문제는 눈으로 봅니다. 첫 번째가 대출액이 500만이잖아요. 보이죠? 첫 번째가 500만이야. 그럼 500만이니까 여기서까지 여기는 0에서 500 안 될 사이, 여기는 500 이상부터 1000 안 될 사이. 그러면 두 번째 칸인데 vlookup 전체로 보면은 vlookup은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객 등급이 포함되어 있어. 매치는 요것만 갖고 작업을 했고요. 자,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매치는 요것만 가지고 작업을 해서
얘가 1, 2, 3, 4로 표시가 됐는데 V룩업은 얘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 요게 하나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1이라고 돼 있는 걸 실제 V룩업에서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매치에서 2는 V룩업에서는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칼럼 인덱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플러스 1이라는 게 표시가 돼줘야 돼. 요 칸 하나만큼 증가를 해줘야 매치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찾는 값은 일반 우수, 최우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V룩업이나 H룩업에서 저렇게 매치 함수가 들어갈 때 내가 요 칸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줬다라는 걸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주면 저 문제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확인. 나머지 채우면 저렇게 결과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해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함수는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저장 버튼 누르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2번. 표 1에 고객 등급과 매출액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요 자리에 월 납입액을 양수,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계산을 할 건데 PMT 함수를 이용하자 그랬죠. 내가 대출을 얼마 받으면 몇 개월 동안에 한 달에 얼마 내야 될 건가? PMT고요. 적금이다 그러면 보통 FV 함수를 많이 썼죠. 연이율이 조건이 들어가요. 등급이 일반이면 4% 아니면 3.5%. 그래서 if하고 PMT를 쓰라 그랬는데 전체 중에서 얘가 지금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꼴 PMT. 어렵지 않은 함수입니다. 자, 잘 보면 돼요. 첫 번째, 마법사를 띄우는 이유는 이 설명을 보자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이율이의 이자율인데 해당되는 대출의 기간이 개월이기 때문에 이자도 월 이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이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이율. 그럼 연이율이 이만큼이니까 월이율은 나누기 12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if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if. 누가? 고객 등급이 얘가 일반이면 맞으면 몇 퍼센트? 4%. 4%라고 넣어도 되고요. 0.04라고 넣어줘도 됩니다. 아니면 3.5%. 그리고 PMT로 돌아와서 얘가 끝이 아니야. 이건 연이율이야. 이걸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12로 나눠야 월 이율이 돼요. 왜? 기간이 월이니까. 그죠? 자, 이게 이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칸 지급 기간 몇 개월 동안 할 건가? 그죠? 내 지급 기간이 대출 기간은 18개월입니다. 현재 가치 얼마를 빌렸는가? 이 값을 빌렸는데 얘가 양수로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오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돼 있잖아. 양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야 현재 결과가 플러스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끝이에요. 다른 거 뭐 월초, 월말, 타입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겠다는 뜻이겠죠. 확인. 이렇게 월납입액이 구해질 거예요. 가장 쉬운 함수예요. 그대로 저장 눌러 놓습니다. 3번. 표 1의 고객 번호하고 대출일 그리고 표 3에 이용해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인데 채우기가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대출 연도별, 지역별 요 자리는 2020년 서울이 되는 거고 이 자리는 2020년 인천이 되는 거죠.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건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가 들어갈 건데 조건이 있으니까 if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두 개죠. 가로 묶어서 곱하기 가로. 연도를 구할 때는 if, 지역을 구할 때는 지역이 고객 번호의 첫 번째 글자라 그랬으니까
레프트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배열 수식이라는 거 보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 수식은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 전체 범위를 비교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해당되는 값 자체가 채우기가 혼합 참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자, 함수는 개수를 구하겠다. 카운트부터 들어갑니다. 카운트인데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구한다는 거 알죠? 얘는 문자 숫자 관계없고요. 얘는 숫자 데이터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카운트 마법사를 딱 띄워놓고요.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구할 건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들어왔습니까? if가 들어왔어요. 자, if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면 조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먼저 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이게 오피스 365인가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먼저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대출 연도가 얘랑 비교해 볼까요? 같으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연도가 같으냐 물어보려면 연도를 뽑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어 함수. 자, 이어 누구를 먼저 묻든 관계없습니다. 대출 1 전체 배열 수식이니까 한꺼번에 물어보겠죠. 비교를 할 때 절대 참조입니다. 여기에서 연도를 뽑아서 자, if로 들어옵니다. 요 가로 사이에 정확하게 이꼴 이 자리랑 같으냐 물어볼 건데 얘는 열은 고정이고 행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고객 번호에서 글자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 자, 레프트 어디에서? 고객 번호 전체에서 절대 참조입니다. 한 글자를 뽑을 거예요. if로 돌아와서요. 요 가로 사이에 정확하게 커서를 딱 두고요. 자, 얘가 같으냐? 이거. 얘는 옆으로만 변해야 되고 위아래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행고정 혼합 참조가 돼줘야 되겠죠. 저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자,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카운트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객 번호하고 대출 날짜거든요. 그러면 고객 번호하고 대출 날짜를 갖고 작업을 했는데 범위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이런 문자는 빼고 얘 돼요, 얘는 안 되고 얘 되고 돼요. 숫자 데이터의 범위를 잡아도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도 되고요. 절대 참조로. 아니라 숫자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돼요. 1을 적던 2를 적던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1을 적거나 또는 이렇게 수치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도 지금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보이죠? 어떻게 하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자, 그대로 카운트로 돌아왔어. 끝을 낼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확인. 컨트롤 시프트 확인. 채우기 세로로 가로로 결과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배열 수식이라는 게 꼭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혼합 참조가 꼭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4번. 표 1의 대출 종류와 대출액을 이용해서 표 4의 요 부분이죠.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채우기가 세로도 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로로 가야 된다는 거.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대출 형태별 순위에 해당되는 대출액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위라고 돼 있는데 그냥 1이죠. 이건 2, 여기는 3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이니까 라지를 갖고 구할 거고 대출 형태는 대출 종류 D 두 글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큰 값을 구할 건데 내가 구하는 건 라지인데 라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하고 같은가가 들어가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라지 큰 값을 구할 거예요. 구할 건데 범위 그 다음에 몇 번째 큰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범위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화면상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범위가 들어가는데 제가 썸과 맥스는 if 없이 조건 쓸 수 있다 그랬죠. 맥스하고 가까운 게 라지잖아요. 라지도 if 없이 조건을 쓸 수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뒤에 범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조건은 뭐가 되느냐? 실제 가로 사이에 이거 대출 형태가 돼야 되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라이트를 이용해서요. 대출 종류의 이 전체에 절대 참조겠죠. 두 글자를 뽑을 거예요. 라지로 들어옵니다. 이 값이 같으냐? 이거랑 같으냐?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돼. 저게 조건이고요. 내가 실제 범위는 대출 금액이 되겠죠. 대출 금액, 대출액이 범위죠. 여기서 큰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몇 번째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옆으로만 변하는 게 보이죠? 횡고정 혼합 참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오고요. 해당 조건 해당되는 거에서 몇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확인. 그래야 세로 방향 채우고 가로 방향 채웠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반드시 계산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FM 비고를 만들 건데 대출액과 대출 기간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요. 현재 뭐가 떠 있건 관계없이 삽입의 모듈, 새로운 모듈을 딱 만들고요. 삽입의 프로시저 펑션을 선택해 놓고 이름이 fn 비고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인수의 대출액과 대출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대출액이 1000만 이상이면서 대출기간이 20 미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AND가 연산자죠. 연산자예요. 결과는 이름이 가지고요. 아니면 다음 조건을 물어야 되니까 else if 얘가 이거 이상이면서 20개월 이상이면 이거 그 외에는 빈칸으로 if else 구문을 이용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보고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물어야 돼요. if 누가 대출액이 1000만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공개수 정확하게 AND는 연산자라 그랬죠.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라 그랬어요. 저게 맞으면 함수의 요 이름 fn 비고라는 게 결과를 가져야 돼. fn 비고에 뭘 넣자 그랬냐면 까만 동그라미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저 조건이 아니고 다음 조건을 물어야 되니까 뭘 물어야 됩니까? else if를 물을 건데 대출액이 1000만 이상이고 대출 기간이 20 미만이 아니라 20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FM 비고에 하얀 동그라미 넣자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FM 비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빈칸은 따옴표 두 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렇게 해서 끝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and if. 보이죠? 그래서 조건을 보고요. 이 조건일 때 나머지 여기 동그라미가 하얀 동그라미가 아니라 요렇게 동그라미 링이 두 개네요. 수정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런 거 잘 보고 동그라미 두 개짜리를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자, 코드 창 닫고요. 넣어줘야 되죠. equal fn 비고 마법사 띄우고요. 자, 대출액은 이 자리고요. 대출 기간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공백 또는 까만 동그라미 또는 이중 동그라미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체 계산 작업 문제 중에서 내가 쉽게 생각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골라내는데 2023년 상시 1회 요번에 제공된 문제는 많이 까다로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 반복했던 것들 그대로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연습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낯선 함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마법사 창을 딱 띄워 놓으면 이게 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